만약에 2024년도일 경우에는 7,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도일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이 넘게 되죠. 안녕하세요. 지킴앤하이드의 재하륜 김정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도 이런 세무 관련된 컨설팅 용역이 네. 많이 의뢰가 들어와요. 지난주에도 제가 부산 가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안드리고 검토를 진행하고 왔었는데요. 상속인들 분께서 아무래도 재산가액에 대한 산정이나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무려 3배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말에 국회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유튜브에서 촬영을 했었죠. 맞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다른 세법 내용들은 통과가 됐는데 유독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안만 통과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속세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지는 것과 자녀세 공제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죠. 상속세가 거의 20, 30년에 이렇게 개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맞아요.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저희도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긴 했었었고요. 그러면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세율 그대로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고 세율도 50%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더 크게 와닿는 점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동안은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에 해당됩니다.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세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걸 그렇죠.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감정평가 사업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국세청에서는 초호화 주택, 초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겠다라고 공표는 했지만 사실 대상에 포함되는 게 쉽지 않지 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가와 공시 가격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일 때만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확대 사업으로 인해서 시가와 공시 가격의 차이가 5억 원만 넘어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끔 바뀐 게 또 한 가지의 큰 변화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이 시가는 11억 원인데 공시 가격이 5억 원인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세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긴 하네요. 네,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2024년도일 경우에는 확대 사업 시행 전이라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었고 공시 가격으로만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7,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도일 경우에는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고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을 때에는 2억 5천만 원이 넘게 되죠. 3배 이상 증여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700만 원만 내던 사람이 2억 5천의 증여세를 내는 걸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세율이나 그 아래 세율도 동일하지만 감정평가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동안은 국세청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됐던 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상속세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서민 안정화 정책이다 뭐나 이렇게 많이들 공시를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정평가 확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평가 대상이 비주거용 건물에서 주거용 건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5억 이상만 되더라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확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예산을 45억에서 96억으로 거의 2배 정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 증가액이 무려 1조 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예산 50억을 투자해서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 내역을 검토하다 보면 감정평가를 무조건 하려는 의지가 생기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시 가격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와 차액이 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지금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기 이전에 증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여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은 가치 상승분이 부모님이 아닌 이제 자녀분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자산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이라면 더더욱 사전 증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분할 증여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증여세는 이제 10년 단위로 통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증여받는 것보다 10년씩 나누어서 증여를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받는 사람 입장으로 증여세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분할해서 증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드시 전문가와 그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키면 아이드의 지하륜 김정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